예, 안녕하세요. 와일드카드 진행하는 신태입니다. 오늘 한 분이 댓글을 주셔서 이 얘기를 먼저 주제로 다루려다가 내용이 너무 짧기도 하고 1라운드 결산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서 안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다시 꺼내볼까 하는데요. 국정감사에서도 이번에 스포츠 단체들이 많이 불려갔잖아요. 거기서 많이 문제 삼는 게 지도자들의 폭언입니다. 근데 여자 농구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냐면 이기기만 하면 그런 건 아무래도 좋다 이런 게 존재를 해요. 구시대적인 걸 넘어서 미개한 발상이에요. 폭력을 옹호할 수 있다는 거는 미개하고 덜 떨어진 사상인 거예요. 물론 제가 이번에 양인영 선수 보고 집합 걸었냐는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 얘기는 왜 했냐, 한번 문제가 뭔지 고참 선수 입장에서 후배 선수들하고 같이 되짚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그걸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아다 놓고 기합주란 얘기가 아니고, 너는 아까 이렇게 써야 됐고 이렇게 써야 됐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논의 과정이 선수끼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수끼리도 각자의 특기도 다르고 그 같은 상황에서 하는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 얘기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분명히. 차라리 후배 가드들도 나 도저히 포스트업에 볼 못 넣겠다, 그럼 언니 나와라, 나와서 픽걸어라 해야 돼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다 모여서 한번 얘기해보는 것 말고는 나아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12년 전에 오마이뉴스에서 났던 기사입니다. 오마이뉴스라면 농구 전문 매체는 아니죠. 자, 임정혁 기자의 이름으로 기사 검색을 해도 스포츠 기사는 뜨질 않아요. 그런데 이 기자가 꽤 장문으로 WKBL 주제로 하는 기사를 작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사를 한번 볼 건데요. 쓰지 않으려 했다. 게다가 여자농구 WKBL 얘기라 더욱 고민이 많이 됐다. 왜냐하면 난 20살 때부터 우리은행 팬이기 때문이다. 난 김영옥 팬이었고 내 동생은 김나연 팬이었다. 아직도 김은혜 선수와 내 친구와 내가 찍은 사진을 간직하고 있다. 총알낭자 김영옥이라고 만든 플랜카드는 책상 한 곳에 있다. 괜찮은 기자가 되면 첫 번째 지난 인터뷰는 김은혜로 하겠다는 김은혜 선수와 약속도 유효하다. 그리고 기사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은행 한세, 그 시절 유니폼을 올리셨어요. 자, 그 다음 춘천에 대해서 어떤 도시인지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 양면성이 우리은행 농구단과 김강은 감독까지 갔으니 그게 문제다. 우리은행 김강은 감독 선수 폭행 논란으로 뜨겁다. 박해진은 곤란한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우리은행과 신세계 경기가 끝난 후 우리은행 라커룸에서 김광은 감독이 박해진을 폭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예상대로 지난 1일 KDB생명 경기에는 우리은행과 KDB생명 경기 자체보다는 박해진 폭행 관련 취재가 뜨거운 것으로 전해졌다. 선수단과 사건 본인인 박해진이 곤란했을 것은 안 봐도 비디오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넘어가고요. 이후 후속 보도가 나왔다. 조혜진 감독 대행이었죠, 이때. 이명희, 고참 선수 김은혜는 과장된 면이 있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피해자 박혜진은 언론 접촉을 피했고 우리은행 측 관계자는 기자들과 접촉을 차단했다는 후문이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시즌 중이고 가장 확실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선수단이다. 가장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그들에게 있다. 언론도 양측의 목소리를 모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가치 판단은 그토록 우리가 강조하는 팩트, 즉 사실관계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관계는 무엇일까? 대답은 간단하다. 어찌됐든 선수에게 물리적 행위를 가했다는 것이다. 난 항상 주장했다. 프로는 간단한 개념이다. 그걸로 밥 먹고 살면 그게 프로다.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의미지만 곱씹어 보면 또 다르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다. 프로농구 선수는 농구로 생존하는 사람이다. 사람은 인격이 있고 생존권은 헌법에도 명시된 조항이다. 생존을 위한 활동에 그 어떤 비인격적 행위는 악이다. 독자들과 팬들은 선수들이 구단 관계자와 홍보팀의 입장을 대변해 사건을 축소하는 인터뷰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선수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며 언론이 과장하는 부분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판단은 온전히 독자와 농구 팬들 몫이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한 줄이다. 선수에게 물리적 행위를 가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김강은 감독과 조혜진 감독 대행, 이명희 주장, 김은혜 선수의 입에서도 증명된 사실이다. 머리카락은 잡았지만 머리채는 잡지 않았다. 목 상처는 조른 것이 아니라 미는 과정에서 나왔다. 몇 년 전 유행하던 유행어가 떠오른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무당이 줄타기 하는 것보다 언어 줄타기를 잘하시는 그분은 어떻게 됐나?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이건 머리건 머리채건 머리카락이건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물리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 21세기 대한민국 프로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다. 자, 무슨 기사가 있었길래 이런 기사가 나왔을지 한번 보자고요. 조혜진, 이명희, 김은혜 한 목소리 기사가 가장됐다. 박혜진의 목을 조르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사실 일파만파 퍼지면서 김강은 감독은 자진 사퇴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혜진 감독 대행은 기사 내용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폭행은 없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폭행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목에 난 상처를 묻는 질문에 조 대행은 목을 조른 건 아니고 트레이닝 옷깃을 잡으면서 손에 긁힌 상처인 것 같다. 벽에 민 게 아니고 옆에 있던 의자에 걸려 넘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들어온 주장 이명희와 김은혜도 같은 의견을 정했다. 김은혜는 그런 일이 아예 없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약간은 가장됐다고 생각해요. 감독님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세요. 머리채를 잡았다고 하는데 머리채가 아니라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잡은 건데 그런 부분들은 가장됐어요. 농구공으로 머리를 맞기도 했다는 이명희는 저한테 있었던 일은 KB전에서 저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저로 인해서 져서 팀에 굉장히 미안했어요. 감독님이 저 하나만 남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저로 인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다소 흥분하신 부분이 있고 이후 절 불러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어요. 사실 제 의도와 상관없이 기사가 나가서 당황스러웠어요. 감독님과 저는 충분히 오해를 풀었거든요. 기사에는 누가 오는지 매니저한테 망을 보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저희 경기는 항상 은행 직원분들이 많이 오시고 매 경기 끝나면 라커룸을 방문해서 격려해 주세요. 매니저한테 밖에서 기다리라고 한 건 직원분들이 오는지 보라고 한 건데 와전된 것 같아요. 목을 졸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목을 조른 건 아니고 옷에 달린 지퍼를 잡으려 하다가 혜진이가 넘어지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전했다. 이 이후 얘기가 많은데 제가 다 읽고 싶지가 않네요. 그냥 기사가 어디서 난 기사냐? 점프볼이에요. 제가 손대범 기자한테 이미 점프볼 떠나셨지만 따진 적이 있어요. 왜 너네 기자들, 왜 점프볼 기자들 예전부터 기자 누구면 왔다 갔다 하면 농구 관계자를 다 뒤에서 욕하고 있고 왜 이러냐 따진 적이 있거든요. 손대범 기자 기분 들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미 떠난 자기한테 따지고 있으니까. 왜? 자기 있을 때 일이고 자기 후배들 얘기니까. 그래서 손대범 기자한테 따졌는데 미안하다고 할 말 없다고 그랬어요. 손대범 기자는 얘기를 해보면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작 그때 기사는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키 크고 운동 능력이 되면 학교 선생님한테 스카우트 돼서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박혜진 선수도 그런 경우예요. 박혜진을 스카우트한 게 아니라 언니인 박원주 선수를 스카우트했고 박원주 선수는 별 뜻이 없었는데 그 얘기를 들은 동생 박혜진 선수가 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저로 들은 얘기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박원주 선수는 거의 보호자격으로 동생하고 같이 입단을 해요. 그래서 두 자매가 농구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뭐 박원주 선수가 그렇게 대단한 선수는 아니었다 이렇게 식으로 물타기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제 박원주 선수는 커리어 통산 13분을 뛰면서 3득점에 그친 별로 그렇게 대단한 선수는 아니었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보면 박원주만큼 오프볼 무브를 하는 선수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기도 해요. 저는 중요한 건 이 내부에 묵혀있던 일이 어떻게 퍼졌냐. 그때 우리은행에는 박원주가 있었죠. 친언니가 보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친동생이 맡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있을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진짜 비겁한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박원주 선수는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고발을 했고 박원주는 FA 계약을 못합니다. 솔직히 주전급은 아니지만 꽤 쓸만한 백업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은행도 어차피 최하위하던 때고 이 다음부터 바로 KDB생명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했고 신세계가 손을 떼면서 하나은행이 인수를 했죠. 굉장히 어수선한 때인데 박원주 정도면 어디 한 군데가 데려갈 만도 한데 아무도 안 데려갔어요. 이유는 뻔하죠. 내부 고발자니까. 사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동생을 위해서였겠지만 이 정화시키는데 그렇게 큰 용기를 냈냐, 잘했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박원주는 2년 동안 사천시청에서 농구를 하죠. 왜?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이때 나이가 박원주가 나이가 불과 25? 박원주 선수가 저랑 동갑이니까 12년이면 저 학교 막 졸업했을 때예요. 그러면 이 2년 동안 프로에 있었다 그러면 박원주의 인생은 달라질 수도 있었죠. 보통 이 시기에 개화를 하느냐 마느냐가 제일 많이 결정되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박원주는 프로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귀하고 나서도 이 블랭크가 있는 상태였고 보통 혹은 그 이하의 백업 멤버로 커리어를 마무리하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박혜진이 아니라 박원주가 스카웃을 받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박원주가 운동 능력이나 사이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박혜진 같은 경우가 본인이 더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더 잘된 선수가 된 거지만 이 상황이 망쳐온 게 뭔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로에 놓인 그 시점에서 2년 동안 위성우 전조원한테 배웠다면,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이때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가 95년생인데 95년생 선수가 94년생에 비해 팍 줄어버려요. 그런 감소폭은 없어요. 꽤 공교롭죠. 물론 이 다음 시즌에 바로 외국인 선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겠지만 취업 전망이 안 보이면 딴 데 가야죠 뭐. 그 폭력 사태를 두둔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냐. 조혜진. 그 팀에서 감독하다가 또 코치로 부름을 받고 여자 동호회 중에 조혜진 배라고 있어요. 농구계에서 꽤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명희. 최장수 선수를 거쳐서 지금 우리은행 코치죠. 김은혜. KBSN 해설위원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이래서 스포츠계 부조리, 불합리, 폭력 사태 이런 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가담을 같이 해야지만 해설위원도 오래 할 수 있고 코치도 오래 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사실을 얘기한 사람은 바로 농구 인생이 끝난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스포츠계에 부조리한 일이 많은 이유예요. 거기다 엘리트 스포츠제이기 때문에 판이 되게 좁아요. 일본이랑 비교하면 일본에서 하는 엘리트 스포츠제는 전문성을 살린 지원을 하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판이 좁은 데서 하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 돼요. 솔직히 저도 한두 다리 건너볼까요? 그거 웬만한 선수 저도 다 아는 사람일걸요? 왜? 일단 수빈이가 연락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수빈이 같이 뛰었던 사람들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연결되는 거고 그럼 한두 다리에 연결 안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좁은 판이에요. 그런 좁은 판이기 때문에 그런 폐쇄적인 판이기 때문에 박원주가 배신을 한 게 돼버렸다. 배드민턴, 축구 다 말 많죠. 이게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비상식이 상식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기자들이 캐야 되는데 농구 전문 기자들은 아무도 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박명수 사태 있었죠. 그것도 농구 기자들이 캤나요? 전혀요. 이 좁은 판이기 때문에 농구 기자들이 재정위원도 들어가고 제도를 만드는 회의에도 들어가고 이래요. 왜? 기업에서 감사 업무를 보는 사람은 원래 감사는 무급이에요. 큰 회사 같은 경우 감사팀이 있는 경우 그거는 얘기가 다르겠지만 감사가 무급인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돈 받는 입장이 돼버리면 거기서 이득을 보는 입장이 돼버리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농구계와 농구 기자들의 관계가 딱 그 짝이에요. 야구, 축구 이런 데는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기자들이 진짜 맹비난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농구에서 기자들이 맹비난을 할 때는 뭐 경기 졌을 때밖에 없어요. 해설위원들도 공부 안 해요. 진짜 하나만 한 얘기만 해요. 저런 게 들어가 줘야지. 그걸 누가 모르냐고. 5살짜리를 앉혀놓고 보면 다 알아요. 저기 들어가야 이긴다는 거. 그럼 저게 안 들어갈 때는 어떻게 플랜을 바꿔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해줄 줄 알아야지. 안 들어갔네. 아무나 그 자리에 앉혀놓어도 다 해요. 뭐 최근에는 배드민턴이랑 축구가 너무 크게 터졌지만 옛날부터 문제가 제일 많던 데는 빙상이죠. 근데 심석희 선수가 예전에 처음에는 피해자로 나왔다 나중에 가해자로 나오는 경우가 생겼잖아요. 이거 보면서 그때 제가 스포티비 다닐 때예요. 직원들끼리 얘기하다 뭐라고 했냐면
야, 정서가 망가졌나? 바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불합리한 세계에 있고 비상식이 상식인 세계에 있다 보면 정서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밖에서 봤을 때 상식적인 행동을 못해요. 거기선 그게 비상식이기 때문에. 어려부터 자란 그 세계가 그런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 밖에서의 상식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운동선수들 다른 분야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왜? 아예 모르는 세계라서. 그럼 이거를 언론인은 지적하고 팬들은 지적을 해야 되는데 농구, 특히 여자 농구 팬들은 반대로 해요. 이게 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사에 광고 붙여서 그 조회수로 돈 버는 기자들이 어떻게 정의로운 기사를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동안 계속 해왔던 팬들이 문제다. 팬들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유예요. 썩어가는 세계에서 무너지는 걸 볼 수밖에 없어요. 박명수 그 짓하고도 중국에서 코치만 잘하잖아요. 그때 박명수 그 짓하는 거 모르는 사람 있었나? 다 알아요. 근데 WKBL 팬들은 그걸 탓할 자격이 없어요. 여태까지 그래도 되도록 도와줘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